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갈매기, 장미, 해송은 각각 포항을 상징하는 시조, 시화, 시목입니다. 최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물고기 상징물을 앞다퉈 정하기 시작하자 포항시는 청어를 시어로 결정했습니다. 청어가 포항 과메기의 원조고 포항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별미, 국민 먹거리로 자리 잡은 과메기의 원조는 청어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청어의 어획량이 10년 전부터 다시 늘고 있는 데다 포항이 국내 최대 청어 생산지라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토공, 즉 조정과 왕실에 상납했던 토산물 품목으로 청어를 올린 곳은 영일현과 부산이 유일합니다. 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 청어 위판량의 47%가 포항 수협과 구룡포 수협을 거쳐갔습니다. 1930년대에 영일만의 청어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포항역을 통해서 청어의 물산이 60~70%의 전국이 모일 만큼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포항이 업에서 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어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게와 오징어, 참가자미는 포항에서도 많이 잡히지만 영덕과 울릉, 경주가 선점해 포항시는 이 같은 역사성과 시민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청어를 공식 상징물로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 정도의 시어를 정했는데요. 부산에 고등어라든지 기장에 멸치. 하지만 청어를 전국의 시어를 정하는 우리 포항이 처음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문어와 개복치도 순위에 올랐지만 문어는 동해안에서 고루 잡히고 개복치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목숨을 잃어 배제됐습니다. 무엇보다 주안점을 둔 건 스토리텔링, 즉 화제성이었습니다. 청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또 등푸른 생선을 가지고 있는 우수함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 포항에서 사시사철 잡히는 등푸른 생선을 썰어 판매하는 막회에는 지역색이 없는 만큼 이번 시어 확정을 계기로 포항 등푸른 회무침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북에서는 19,568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309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15,000여 명으로 79%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18%인 3,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4.5%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수는 각각 8.8%와 1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재수생 비중 증가 경향에 따라 졸업생 등의 지원자 비율이 높아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포항에서 기획부동산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에 나섰으며 지가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조사를 통해서 불법, 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강연을 위해서 경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최근 치맥 축제를 비롯한 지역 방문이 잇따르면서 내년 총선 대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병 출마 뜻을 밝히면서도 지역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청년 그리고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대구대학교를 찾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다음 날 경일대 강연까지 포함하면 최근 한 달 새 대구 경북 일정이 4번이나 됩니다. 최근 지역 방문이 잦자 내년 총선 때 대구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지난 21대 총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시 험지로 불린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려 했지만 당에서 공천하지 않았던 사례까지 들며 험지를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험지에서 뛰겠다고 했으나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고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까지 했던 홍준표 시장의 예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혹시라도 장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고요. 대구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 대구에 출마하면 나쁜 사람과 붙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한간에 거론되는 강대식, 김승수 의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행사 참여나 강연을 이어가는 이 전 대표의 행보는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총선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고는 내치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권 실세와 큰 마찰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보이면서 공천을 앞둔 보수층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과 연구개발, 투자, 법무 등 전 분야 신입 경력 직원을 대규모로 채용합니다. 포스코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입은 오는 19일, 경력은 2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는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 신규 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1년간 700여 명을 충원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중소기업들은 2차 전지 소재 대기업의 대규모 경력직 채용으로 이직 등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말 8,400여 명에 달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3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이 2020년 5,900여 명, 2021년 7,400여 명, 22년 8,492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리한 보수 구조와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이 원인인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20대와 30대 공무원의 의원 면직도 각각 657명과 1,2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 구미가 방위산업과 반도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구미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 구조, 산업형 정주도시, 그리고 친환경 공단을 지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3년 조성돼 현재 2,400여 개 기업의 종업원이 8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수출 주역으로 국가 고도 성장을 이끌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떠나면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2015년 34조 7천억 원이 넘던 구미의 GRDP는 2020년 27조 9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업 이전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은행과 구미상공회의소가 함께 마련한 구미산단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육성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 즉 구미의 기업들을 키워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R&D 개발을 해서 직접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업화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R&D 투자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특화단지와 연관된 차량용 반도체, 유무인 복합체계 방위 산업 등을 클러스터화하는 한편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기 좋은 산업형 거점 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EU가 올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미국도 도입할 예정인 만큼 친환경 산단 조성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전자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고 있는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공단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과 또 공단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소재들을 가공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직적보다는 수평적 산업 구조, 연관 산업의 영역 확장, 친환경 공단 조성과 생산 등은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경주, 울산 지역 벤처 창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해오름 동맹 벤처 창업 혁신 포럼이 오늘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벤처 창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해오름 동맹 소속 기업 간 단순 교류를 넘어서 초광역권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상생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각 도시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이 전시 체험 부스를 차리고 미래 첨단 기술 기반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경북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영덕이 지역구인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은 수산자원 조사와 조성사업, 관리기술 연구개발 등을 명시한 경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